이 경제 이론에서 이 기대, 특히 이제 합리적 기대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는 경제 이론이 발전하기 전에는 백워드 루킹 티어리,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정보에 의존해서 미래의 기대를 형성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경제에 대한 정보보다 제가 갖고 있는 경제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많아요. 네, 훨씬 더. 왜? 이재명 대통령은 제대로 된 보고를 못 받고 있어. 둘째, 받아도 안 읽어보는 것 같아. 셋째, 읽어봐도 경제 이론이나 이런 게 지식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돼. 써먹지를 못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시장은 굉장히 똑똑하다 이거예요. 시장의 IQ는 무한대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보만 백워드 루킹 시오리가 아니고 포워드 루킹, 미래를 보고 예상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합리적 기대 이론입니다.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예상을 한다. 정부의 움직임도 예상을 한다. 이렇게 그 경제 주체가 움직이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멍청하게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은 그 빈틈을 바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 집값은 더 높아진다. 그게 여태까지 다 보셨잖아. 뭐 윤석열 바보. 윤석열 때는 그 집값이 별로 안 올랐어요. 왜? 경제를 박살내가지고 쓸 돈이 없었거든. 막 돈을 찍어내지를 못했거든. 왜? 1년에 세수가 60조가 빵꾸가 났으니까. 국채 발행해서 막 빚내갖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뭐 통상적으로 보수 정권은 돈 쓰는 것을 또 저하는 재정에 있어서의 긴축을 강조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중국 수출을 그냥 박살내가지고 뭐 중국한테 욕해갖고 그 세금이 안 들어오잖아. 뭐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쓸 돈이 없어서 확장 재정 정책을 쓰지 못했던 측면도 있고, 뭐 등등.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막 그냥 쿠폰 찍어내라. 한 번은 내가 박수 친다 이거야.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야. 이제 아무런 효과가 없어. 아무런. 그런데 계속 쿠폰. 요새는 쿠폰 얘기 잘 안 하더만. 아유, 다행입니다. 성남시장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데 저 사람 세금을 안 때린다고 얘기했어. 여러 번. 부동산 수요를 잡는 정책은 안 쓴다고 얘기했어. 여러 번. 공급만 확대한다. 공급이 확대할 게 어디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또 역시 문재인 시즌2 강남 집값 오른다. 몰빵하자. 뭐 연끌하자.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이제 와서 그거를 깨달은 거야. 내가 이거 잘못하다가 정말로 내가 퇴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퇴임 후에 내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투기적 이익에 대한 이 기대를 없애야 투기 수요가 가라앉는다. 이 이론이 정확하게 맞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이거 서울대학교 이준구 교수님이 칼럼도 많이 썼어요. 세계적으로는 파리대학교의 누구? 토마 피케티. 그 제자 누구? 지크만. 이 다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잘못된 기대를 없애버리겠다.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 투기적 이익을,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 경제 주체들의 부기꾼들의 잘못된 기대를 이걸 없애야 된다. 뭐 제가 수도 없이 강의해 왔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이 그 기대, 이 투기 수익이 불로소득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불공정한 것이고 불법적인 거예요. 이것은 강제로 정부가 뺏어 와야만 그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이거야. 이것을 이론적으로 밝힌 가장 위대한 이 정치 경제학자가 누구라고 했죠? 미국의 1800년대에 헨리 조지. 무슨 책? 진보와 빈곤. 진보 프로그레스 발전하는데 and 왜 poverty 왜 빈곤하냐? 그는 땅 주인이 지대 렌트로 그냥 땅값으로 임대료로 집값으로 막 가져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벌써 100년 전에 다 밝혀놨다 이 말이야. 헨리 조지의.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 하신 말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강남 집값 두들겨 잡기 2분의 1로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려 온 제 주장과 100% 똑같습니다. 표현도 똑같아. 제가 지금 좀 더 이제 보충 설명을, 그 이론적인 것을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족을 또 달아요. 그냥 배우면은 그냥 학생답게 100% 그냥 배우면 되는데 꼭 쓸데없는 소리를 해. 제가 비판했지만 양도세는 낮춰줘야지 매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5월 9일로 종료되는 양도세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기존에 양도세를 세게 때린다. 최고 세율 45%에서 65%, 85%까지 때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때린다. 그게 너무 세니까 유예했다 이거야. 유예 기간이 5월 9일로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 자동으로 다시 양도세 중과를 때리도록 이제 법의 효력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양도세, 중과세를 안 때리다가 새로 중과세를 때리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매물이 잠기겠지, 안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는 없애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이것은 없애야 돼요.
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거야. 시골에 주택 그 10채 가지고 있어봤자 한 채에 100만 원도 안 해. 누가 사지도 않아. 그래도 안 돼. 10채 있어봤자 1000만 원도 안 해요. 그런 거를 다주택자라고 뭐 중과세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금액으로 해야 된다고. 똘똘한 한 채를 잡아야 된다 이거야. 똘똘한 한 채 50억 100억이면 양도 저기 보유세를 왕창 때려야지. 근데 그런 것도 지금 당장 팔겠다 하면 양도세를 그냥 80% 때리면 그 사람들이 팝니까? 안 팔지? 바보야? 그러면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 양도세는 지금보다 낮춰줘야 된다. 있는 양도세 45%도 OECD 기준으로 2배예요. 낮춰줘야 돼. 그런데 무슨 65% 85%를 또 유예한 거를 다시 때려? 그럼 바보지.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족을 달지 말라니까. 이것을 이렇게 또 설명해요. 이것을 유예된 걸 이제 때리겠다라고 했더니 없는 세금을 때린다고 공격한다. 누가 그런 그따위 공격을 해.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야. 그리고 정책은 일관돼야 된다. 아니 이런 어리석은 정책은 없애버려야 돼. 진짜 정책은 일관돼야 예측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정책을 일관되게 하면은 그 나라가 망한다니까. 본인이 말했잖아. 이런 거 하면은 거품 경제 뭐 일본처럼 망한다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정책을 대전환,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한다며. 그리고 또 무슨 또 헛소리야. 뭐 일관되게 해야 예측. 어리석은 건 당장 없애야 돼. 그러니까 또 이것도 누가 이제 다 이제 뒤바꾸면 쉽게 말해서 면이 안 서잖아요. 당신 뭐야? 당신 바보야?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하나는 또 누가 또 이게 써준 거 읽었던 것 같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보면 아마 시장은 역시 저 사람 뭘 모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할 거예요. 그러나 10개 중에 하나 잘못이고 나머지 9개는 정답이니까 꼴찌하다가 90점 맞으면 그럼 격려해줘야지. 이재명 대통령 오늘 발표한 거는 꼴찌하다가 90점 맞은 거야. 뭐 뺏겼는데 하나를 잘못 뺏겼네. 그렇지만 박수 치겠습니다. 강남 집값을 두들겨 잡겠다. 부동산 거품을 잡겠다라는 그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의 천명.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이론적인 밀턴 프리드만 합리적 기대 이론.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풀 인 더 샤워룸. 샤워실의 바보 이론. 그리고 100년 전 헨리 조지의 그 부동산 지대 이론. 이것은 불로소득은 뺏어와야 된다. 그것이 정의다. 왜 진보가 빈곤할 수밖에 없느냐? 진보와 빈곤. 이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서울대학교 이중구 교수님, 그리고 파리 대학의 토마 피케티 주포만 교수의 뭐 완벽하게 입증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G20 20개 세계 정상들이 이러한 그 이론과 실정의 바탕을 두고 부유세를 슈퍼리치에 대한 부유세를 때려야 된다 이런 합의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거를 선도는 못할지언정 말이야. 그런 거를 더 선도하고 해야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를 리더하는 와 대한민국 대통령 정말 똑똑하고 멋있다 이래 되지. 자. 또 앞으로 첫 술에 다 또 똑똑해질 수는 없으니까요. 자, 오늘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제가 진심으로 박수치고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